예, 존경하는 28만 동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하승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김무룡 도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지나 이제 겨울이 오나봅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히 유의하시며 동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 힘차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락 1, 2, 명장 1, 2동 지역구 구의원 정영문입니다. 본 의원은 안락동 서울시장 1호 가로정비 사업에 대한 부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표로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주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급적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락동 서울시장 도로정비 기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정경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도로 정비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동 서울시장 1원 도로 정비 공사는 서울시장의 주변 가로 환경 정비를 위해서 2016년도에 구비 5억을 확보하여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 설계하고 5월에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6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공사 구간 중에 수민분구 하수 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과 중척 구간이 있어서 사업 주관기관과 병행 시행 여부를 합의한 결과 각종 지작물 이선 지연으로 단기간에 작업이 어려워서 1년간 공사를 중지하고 하수 관로 공사 완료 후 2017년 7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 도로 정비 설계 변경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동 서울시장 1원 도로 정비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은 총 3차례 시행하였습니다. 1차 설계 변경에서는 각종 지작물 이설을 위하여 6,572만 3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2차 설계 변경에서는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의 ASP 절삭을 삭제하여서 2,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 굴착 결과 지작물이 없어서 1차 설계 변경 시 반영한 지작물 이설비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안락동 충렬초등학교 주변 하수 시설 노후로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이 있어서 하수 간거 정비를 반영하여서 정액 5,600만 원을 하였고, 서울시장 앞 일부 구간 노면수 배제를 위해서 우수바지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 정액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당초 4억 8,200원 변경이었고 도급액과 간급액의 증감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설계 변경에서는 서울시장에 설치한 계획된 입구 간판 및 지주 간판 중 지주 간판은 상인들의 영업 피해 등의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여서 삭제를 하고, 시장 주변에 설치 계획된 우수바지도 공사 시 영업 손실 등의 이유로 반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수바지는 2차 설계 변경 때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5,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락초등학교 일원의 하수시설이 노후 파손되어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돼서 본공사와 병행하여 하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정액 3,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락동 동네 벽산 아파트 주변 안진초등학교 앞 도로 상태가 불량하여 학생들 등 하굣길 안전사고가 오래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ASP 절삭 포장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정액 2,1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계약금액 변경 사항으로 2017년 12월 6일
총 사업비는 4억 8,200이 동일하고 간급액이 감액이 2,025만 원이 되고 도급액이 2,025만 원이 감액이 되고 간급액이 1,539만 원 정액되는 계약금액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 준공 후 정산하게 되어서 각종 보험료 등 정산하고 서원시장 이런 보도상의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볼라더 주차 방지봉을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18일 정산 후 계약 금액은 당초 4억 8,200에서 변경 4억 8,200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은 당초 1억 3,705만 4천 원에서 1억 3,377만 원으로 감액 328만 4천 원이 되었습니다. 관급액 3억 2,444만 원에서 3억 2,778만 원으로 334만 원이 정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예,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억 8,200만 원이 마무리 공사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 보고서에 보면은 4억 9,97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9,974만 6,130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억 8,200으로 지금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서면 질문해 갖고 받은 자료입니다. 요 공사비 영수증 총괄 다 해서 4억 9,974만 6,130원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예산 집행 잔액을 보니까는 23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예.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설계 변경 예산안에 대해서 4,8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제가 어저께 받은 서면 질문 자료에는 여기 나오신 대로 4억 9,774만 6천 원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천건설 지금 입찰 계약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천건설에서 입찰했을 때 처음에 입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9억 12,000원) 9,100 12,000원입니다. 근데 이 설계 변경을 12월 26일자에 설계 변경했습니다. 예. 설계 변경한 사유가 이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지작물 이솔로 인해 가지고 뭐 가스, 상수도 이런 걸로 해서 뭐 설계 변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설계 변경 하셨습니까? 예. 하셨으면 공사를 하셨습니까? 실제 저희들 이제 설계 변경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시공을 하다 보면은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공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다시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여천건설에서 입찰했을 때 공사 내용이 아스팔트 도로 정비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정비면 절삭을 몇 센치 정도 하십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스팔트 절삭할 때는 5cm입니다. 예. 표층. 예. 표층 5cm인데 5cm 절삭하는데 이 지작물 이선물 할 게 나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절삭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터파기를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 여건에 따라서 그 지작물을 이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 상식으로는 5cm 절삭을 하는데 지작물이 이슬이 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공사비를 입찰을 받았을 때 여천건설에서 입찰을 받았을 때 아스팔트 도로 정비만
하기로 하고 입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지작물 이선물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계 변경에 대한 이유가 지작물 이설이라는 게 그게 제일 의문이고요. 예. 근데 저희들 뭐 이거는 변명 같다고는 뭐 봐질지는 몰라도 저희들 이제 공사 하다 보면은 돌발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는 게 맞겠나 싶습니다. 예천건설에다가 입금한 금액이 1억 3,770만 원 맞습니까? 예, 입금됐다 그럼 입금. 여기에 보면은 이 확인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확인서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예천건설 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저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합의서를 요구한 사항 같습니다. 이거는 업무 태반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저는 이제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진구를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 제출한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날짜라든지 저희 구청에 대한 내용 자체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아스팔트 정비 사업 서원시장 1호에 예. 아까 구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저 2차선 중에 1차선은 왕복 1차선 여기는 어디서 했죠? 하수관로 민자 사업에서 예. BTL 사업한다고 요 두 가건 여기는 9월 3일 4일경에 예. 이미 포장이 됐습니다. 예.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 양쪽 차선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천건설에서 이쪽 부분 전체적으로 공사 비용을 입찰 계약을 했는데 예. 여기 부분의 양쪽 가운데 부분에 여기가 BTL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이제 중복 구간이 되는 구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찰한 업체는. 실질적으로 중복된다고는 보아지지만 설계할 당시에는 저 부분은 삭제시키고 시공을 해요. 그러면 BTL 공사인데 여기 롯데측에다가는 돈을 준 적은 전혀 없으신 거죠? 어느 요 공사비. 저기 민자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시에서 나가는 거 예,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예천건설 입장에서는 예. 이제 2016년 6월 달에 예.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 9월 달까지 공사 중단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중단이 되었는데 설계 변경은 12월 16일자입니다. 26일자입니다. 공사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설계 변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설계 변경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게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설계 변경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은 먼저 해놓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게 뭐 시공 시기에 닥쳐서 설계 변경하는 것보다는 먼저 해놓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코어 채취한 겁니다. 예. 제가 길 가다가 주웠는데 이 코어 채취 5cm 되는 요 구간에 지작물 이설이 들어간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조사가. 설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지금 좀 의문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청장님께서 직접 또 답변을 아니, 하시겠다고. 구장님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게 언제냐면 2017년 9월 19일자입니다. 업무 보고서 제가 받은 내용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도막 포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도막 포장 뭔지 아십니까? 그 포장 방법의 일종입니다. 포장 방법이 좀. 예. 그러면 이때 60%였습니다. 예. 공정률이 60%. 예. 그러면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업무 보고 2017년 9월 19일자에 이 보시면은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수바지 정비에 따른 변경 되어 있습니다. 예. 공사하셨습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저 때는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 됐으면은 우수바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그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9월 11일자에 예. 이미 집중호우 시 피해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컸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모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이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했을 때 예. 요런 설계 변경 사유가 있으면 공사를 도막 포장도 중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이제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이제 저 자체를 공사를 중지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왜 어렵죠? 이게 구비 10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중단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좀 빨리 해달라는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집중호우로 인해 갖고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뭐 그런 현상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중단했으면 얼마 정도 예산이 절감됐을 것 같습니까? 그건 우수바지 정도에 대한 예산 절감은 있을 거라고 도막 포장이 2억 1,8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거기서 공격률 60%였을 때 이때 중단만 했어도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절감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뭐 사전에 좀 예측을 해서 대응을 했다 그러면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거라 봐지는데, 근데 현장 여건이 그렇다 보니 뭐 그래 시용했다고. 현장 여건이 봐도 이 공사 계획이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입장으로서는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안현도지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을 좀 면밀히 판단해서 이제 우리 그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서 보아집니다. 그럼 처음에 이쪽 부분이죠. 예. 제 생각에는 여기는 도막 포장 60%면 절반밖에 안 됐었을 때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주민들 이 서원시장 이론 정비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우수바지 공사를 하겠다. 그랬으면 중단해도 다시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중호우가 그렇게 뭐랍니까 이래 급작스럽게 와갖고 침수가 된다고는 판단을 못 하니까요. 그 추후에 이제 우수바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태풍 피해가 있어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공사를 뭐 미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겠나 싶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청 자료를 제가 취임한 지가 이제 이거 구에 들어온 지가 한 4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서울시장 이런 정비 공사가 끝나고도 남은 시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한테 올려보내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올려보냅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내렸을 때 도로정비공사, 하수시설정비, 도막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 이렇게 갖고 예산을 올려보냈는데 예. 서원시장 1원 9,590만 원,
충렬초등학교 5,600만 원, 안락초등학교 3,800만 원, 동네백산 2,130만 원. 이렇게 올려보낸 자료를 합계를 보니까 2억 1,700만 원이 나옵니다. 70만 원. 요거는 무슨 보고 자료입니까? 요거는 각 당초의 계약 금액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을 총괄해서 이래. 저한테 올려보낸 거는 요 자료만 올려보냈고 예. 이거는 제가 계산한 겁니다. 여기 빨간 줄 표시되어 있는 거 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2차 설계 변경 예산서를 보고 예. 계약서를 보고 계산한 결과 1억 3,700, 5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두 개를 빼니까 7,400만 원이나 차익 금액이 납니다. 이 질문 자료를 이렇게 올려보내신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 수치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들 계약할 때는 설계서 만들 때는 강급자재와 도급액을 이래 좀 혼재해서 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제가 이거 집행 내역을 갖다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고될지 저는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하도록. 이건 허위 자료 아닙니까?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동식 국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 상당히 긴 기간을. 긴 시간 하셨죠? 예. 혹시 이거 책 보셨습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 포장 시공 지침서 혹시 보셨습니까? CS 발행하는 거는 언젠간 한반 기억은 있습니다. 예, 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지침서. 국토교통부나 시나 뭐 예. 여러 부처에서 지금 예. 발행하고 이거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 거는 요번 예. 처음. 그러면은 이 자료 보셨으면 아스팔트 표층은 어떻게 깔립니까? 그 현장 여건에 따라 다 틀리도록 지금 설계를 하는데 이제 기준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동래구에 예. 아스팔트 표층은 이제 재질은 WC2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3등급. 예. 근데 여기에 설계 변경 예산서에 보면 포장 공자재 직계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아스콘 WC4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층용. 왜 이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저기 이제 WC4나 2나 이게 이제 그 뭐랍니까 재질에 대한 차이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럼 단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가 차이는 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760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설계 변경 예산 보면 409.9톤이 돼 있는데 요 계산해 보니까 72만 9,800원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럼 이게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단가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표준 단가고 예. 다른 데 보면은 단가 차이가 5,000원 나는 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WC4가 예. 단가가 싸다는 거죠. 이걸 깐 게 맞습니까? 그걸 깔았기에 준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걸 깔았다는 거네요. WC4. 실제 설계 도서에 WC4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WC4를 깔은 거죠. 그럼 바닥에는 WC2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WC4가 되어 있으면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코어 채취는 해놨습니까? 코어 자체는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예. 코아를 제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예. 이제 그 준공대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코아 제치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스팔트가 포장 기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스팔트가 잘 깨지고 잘 부서지고 하는 이유 아시죠? 또 이제 계절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아스팔트 포장을 잘못하면은 잘 깨지고 잘 부서지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채취한 겁니다. 이게 다 부서져 있는 겁니다. 서원시장 일원입니다. 요 일부분. 이런 게 부서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이제 시공의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 계절에 따른 그 포장 시기, 그다음에 이제 시공 방법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겠나 싶습니다. 예, 제가 손으로 한번 부러뜨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것도 한번 손으로 힘차게 한번 꺾어 보십시오. 근데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포장됐다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부서지는 포장이 예.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언젠가는 부서진다는 거죠. 근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시료를 가지고 이래 뭐 강도를 가하면은 안 부러지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전체적으로 이는 그 포장이 됐다고는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코어 채취는 3,0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코어 채취를 해야 되죠. 예. 근데 이거 원래 아스팔트 공사할 때는 다 코어 채취를 해갖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아 채취의 목적이 이제 그 재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두께가 제대로 그 포장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두께도 모르시고 예. 아스팔트 어떻게 깔렸는지 두께도 모르시고 저 표시대로라면 W4고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W2고 그럼 이게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주민들은? 근데 실제 설계 도서에 WC4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현장에도 WC4로 포장돼 있는 걸로 봐죠. 국장님 그런 답변은 제가 좀 원치 않은 답변입니다. 자료에는 지금 이래 돼 있는데 거기에 깔려 있는 게 WC2면은 2고 4면 4다 이게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거를 제가 현장을 확인 안 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시험 답변을 적성표가 드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아 채취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아스팔트가 깔렸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골밀도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 맞습니다. 부분에 인정하십니까? 코어 채취 안 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과학 채취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했다 그러면은 안 한 거로 맞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면적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래 필요성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게 반영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럼 돈이 5억이나 들어갔는데 이거 뭐 아스팔트 아무 때나 깔려도 상관없는 겁니까? 근데 뭐 그게 저희들 감독하는 과정에서도 뭐 이래 검증이 안 됐거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가 지금도 깨지고 뭐 좀 침하되는 작용들이 많이 생기는데 좀 적절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준공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 포장 시공 지침서에 보면은 요 내용에 보면 아스팔트 1개월 이내에 시험 적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공사가 큰 게 들어가면 좀 해서 아스팔트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지침에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포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저는 규정을 따르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제일 의문 사항이 많은 게 왜 6개월 만에 다시 팠냐 아스팔트를 요겁니다. 요게 뭡니까? 요거는 서원시장 일원의
우수관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2018년도 7월 달에 시공된 겁니다. 이 날짜가 7월 7일자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럼 준공 완료 언제 되셨죠? 그 전에 서울시장 1원 가로 정비 사업이 언제 되셨죠? 2017년 12월 26일 날 준공 완료되었죠. 맞죠? 예. 그러면 이 몇 개월 만에 다시 파는 겁니까? 근데 의원님도 뭐 현장을 잘 아시다시피 저기 우수관로 사업을 원래는 시장 측 보도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시장 측에 계신 상인분들께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발이 심하면은 한 번에 공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래 우수관로 사업 자체는 저기 이제 침수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제 처음에는 보도 쪽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의치 않아서 이제 바깥쪽으로 돌리다 보니 이제 중복 그랬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이제 우수바지 공사를 한다고 2017년도 7월 달에 지금 했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수바지 공사한다고 설계 변경하셨죠? 예. 우수바지 공사한다고 설계 변경하셨죠? 그러면 이때가 1년 전입니다. 이때는 왜 안 하신 겁니까? 저때의 우수바지 상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그 한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우수바지 공사에 따른 정비 변경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그 뭐 예를 들어 100에서 앞에 사항은 한 10 정도, 뒤에 사항은 이제 침수지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17년 9월 11일자에 실제 그쪽에 거진 다 침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침수됐죠. 예. 그럼 9비 5억으로 침수된 지역 공사가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충렬초등학교, 안락초등학교 하수광고 공사가 우선입니까? 그거는 이제 이 뭐 저희들 변명 같지만은 예산의 이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예산 실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의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가 있다. 네. 그러면은 서원시장 1원 정비에 대해서 5억 예산을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충렬초, 안락초면은 거리가 상당히 먼 곳입니다. 그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썼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째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희들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쪽 부분에 이제 인근이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저 인근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뭐 크게 큰 범위로 봐서는 저희들 동래구 관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장 1원 정비에 대한 공사를 한 대 놓고 예. 뭐 사직동이나 온천동 쪽에다가 공사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신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요 거리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어제 현장 확인을 다 해봤는데, 근데 이 예산이 이제 남는다고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 이제 우선적으로 민원 있는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구민들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민 행복복지에 대해서 돈이 없어갖고 집행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으로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어떤 논리신가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뭐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다른 여타 주변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저는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근데 예산 낭비보다는 그 뒤에 해야 될 걸 좀 그러니까 제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서원시장 1원 정비에 2017년 9월 11일자에 침수 피해가 그렇게 서원시장 1원에 침수 피해가 많았으면 그 공사가 우선이지
금액이 남는다고 억지로 12월 말까지 요 예산을 다 써버린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제 생각은 시교부금을 2017년 10월 17일자에 시교부금 요청을 했습니다. 시교부금이 나왔을 때 그때 얼마든지 충렬초나 안락초 이쪽에 공사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근데 저기 이제 그 충렬초나 안락초 주변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또 편성하고 하려고 하면은 또 시간적으로 또 많이 안 걸리죠. 이게 처음에 잡혀있던 예산에서 쓰신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억지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그는 앞으로 저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다 보니 그리 된 거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보셨을 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추우실 때 이 포장공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난댔죠? 주로 이제 아스팔트는 적정 온도를 가지고 포장을 하고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 갖고 온도 차가 남으로 인한 그 이제 그 포장의 균열이 가죠. 예 강도가 좀 틀리진다. 강도가 약해지고. 예. 예. 그때 이제 아스팔트가 포장해갖고 갖고 올 온도는 몇 도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60도입니다. 예. 160도에 아스팔트 포장할 재료를 들고 와서 깔아야 됩니다. 1차 다짐에 150도, 2차 다짐에 140도. 그렇게 해서 교통 개방은 몇 도에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40도에서 50도 되면 교통 개방이 됩니다. 근데 이때 12월 13일, 14일 날짜에 벽산 아파트 도로 정비 공사를 하였습니다. 예. 아스팔트 공사. 이때 온도가 최저 기온이 영하 6도, 3도 이 정도입니다. 이 공사를 공사 업체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실 공사가 될 걸 알면서도 억지로 하신 겁니까? 근데 이제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정도 내려가도 오후 되면 또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제가 현장 소장 30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예. 이 날짜에 포장이 가능하냐 물어봤습니다. 전부 다 안 깐다고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제 포장 그 시간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관리를 한다지만은 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걸 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준공 날짜에 맞추려고 일부러 억지로 강행시킨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날씨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100% 보수 작업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거의 90%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작업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혹시 안락초등학교, 충렬초등학교 보수 작업 몇 번 들어가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지금 이거 보수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어제 현장을 다 돌아보고 그 상태를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어저께 하고 한 일주일 전에 도로 포장해 놓은데 서원시장 이름부터 해가지고 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금이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된지 혹시 좀 이해가십니까? 실제 저희들 현장을 다시 그 점검을 해서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더 보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도급 받으신 공사업체들은 처음에는 9,100만 원 갖고 입찰 계약을 하다가 설계 변경을 하고 1억 3,770만 원까지 올라가요. 1억 5천까지 올라갑니다. 1억 5,600까지. 그러면은 6천만 원 가까이가 설계 변경이 된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입찰한 계약은 9,100만 원에 대해서 아스팔트 도로 정비만 해야 되는데 여기 공사를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입찰 계약할 때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원칙은 아닌 거라 보아집니다. 보아지는데 이제 저희들 그 부서에서는 이제 저희 민원도 있고 하니 이제 예산도 남고 하니 뭐 그래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변경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은 민원 해소가 굉장히 많을 때는 서울시장 이런 부분인데 자꾸 이 민원 처리 때문에 여기를 공사를 했다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스팔트 정비 공사에. 전체 5억입니다. 예? 5억이. 12는 또 우수바지 공사한다고 매덕 아,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5억. 이 5억 들어갔습니다. 예, 5억입니다. 전체 10억입니다. 아스팔트 10억 들여가지고 서울시장 1원 정비, 가로 정비 9에서 5억 예산 받았고, 시에서 우수바지 공사한다고 5억을 또 받아갖고, 또 공사를 10억 총 들어갔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1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침수지 예방은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당초에 있었던 도로 환경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장 1원 그 상인들과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자기들은 도로 정비 공사한다고 이득 본 건 하나도 없고 공사한다고 1년 6개월 동안 자기들은 피해만 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제 공사 여건에 따라서 틀리지기 때문에 뭐 이래 공사가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이래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늦어진 거는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예산 쓴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장님, 뭐 계장님, 주무관님 뭐 다 관계 부서님들이 다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걸 누구나 예측했을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은 이거를 억지로 감행했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실제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산을 다르게 쓰여진 것은 아닌 거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이게 목적에 의해 다른 예산으로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김민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영 구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시간이 많이 지체됨으로써 간략하게 발언 받아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봤을 때 그 안락 서원시장 일원에 그 시장 상인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라는 게 어떤 공사로 인해서 예. 먼지 피해라. 하여튼 뭐 구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다소 뭐 차질이 있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뭐 요 선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치에 관련된 거 저도 이제 우리 의원님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 도시안전국장께서 이 답변에 있어서 지작물 이설 관련된 게 정액이 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바로 그 감액이 고다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 그 부분은 설계 변경 사유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빠뜨렸는데 설계 변경 사유도 없이 그냥 나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일한 금액에 네. 동일한 건으로 똑같이 설계 변경은 되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원시장 이론에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불편을 끼치고 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향후에는 좀 저희들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구청장님께서 안락동 서원시장 사업 정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좀 해주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또 그리고 관련된 부분을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자리 좀 해주시죠. 주민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고만 팔아, 이제 좀 고만 팔아 하십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스팔트 도로정비 사업에 한번 공사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아스팔트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2년 전 명장 이동 주민센터 앞 토사가 흘러 침하되고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침하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굴착 작업 시 허가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통해 침하가 되는지 기초 작업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가 다가옵니다. 2019년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올 한 해도 힘들고 지쳤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가정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